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텍스에서 약간 벗어나서 하지만 텍스와 관련이 많습니다. 상속과 장래 준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안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언장은 작성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언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준비해야 될 사항 혹은 알아야 될 사항들을 오늘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어둡죠? 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인간도 포함되죠. 태어나고 죽습니다. 뭐 진시황도 오래 살고 싶어 했지만 사실 50대 일찍 죽은 편이죠. 뭐 그때 나이로 보면 일찍 죽은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언젠가는 죽는 것을 알고 지금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는다면 훨씬 더 좋겠죠. 오늘 내용은 자산별 어떻게 절세를 할 것인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돈이 많으면 많아서 적으면 적어서 절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신탁, 활용법, 회사 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장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유언장과 위임장 그리고 그걸 수정을 해야 되겠죠. 매년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종류별로 본다면 자녀한테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될 유언장에서 것은 현금이나 아니면 1가구 1주택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죠. 배우자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아니죠.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고 양도세가 있죠. 양도세 이연 효과를 위해서 1주택이 아닌 경우 2주택, 두 번째 주택은 배우자에게, 주식 같은 경우도 배우자한테 넘기면 배우자가 실제로 팔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죠. 그만큼 유리합니다. 참고로 알아야 되셔야 될 거는 주택이 만약 공유자로 돼 있다면 배우자나 아니면 뭐 자녀나 같이 돼 있다면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계좌도. 이건 다시 한번 뒤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공유자가 자동적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유언장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RRSP를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금액이 많을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노후 대책이기 때문에 10만 불이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0만 불 이상인 경우는 최고 세율로 인출할 때 48%인가요? 과세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찾지 말고 죽으면 찾는 거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을 수혜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걸 유언장에 쓰지 마시고 직접 RRSP 계약할 때 수혜자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피상속인 계정으로 바로 이체하면서 그만큼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 피상속인이 아닌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려면은 법인을 수혜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을 수혜자로 하고 그 법인의 지분을 그 피상속인에게 분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세금이 적거든요. 거민 비용하고 시간, 부채 차감 뭐 이런 걸 위해서 어 유언장보다 RRSP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속 관련해서 절세 방안을 보면 우리나라는 10년마다 증여세가 어 거주자 같은 경우는 성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인가요? 뭐 배우자는 5억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캐나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양도세보다 뭐 죽을 때 주면 상승이 더 될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사전 증여하는 게 낫겠죠. 세금을 내더라도. 이 증여나 매도를 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5 년으로 쪼개서 하면 소득세가 일단 5 년씩 나눠서 내는 게 있고, 그리고 금액이 적어질 테니까 저율과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소금으로 5년 동안 분할해서 해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 5년 내에 죽게 된다. 한국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죽으면 그게 다 어 증여한 자산이 상속 자산으로 다시 다 들어가죠. 물론 뭐 기존 냈던 증여세는 공제를 해 줍니다만, 이런 경우는 뭐 포기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그게 그거긴 한데 그만큼 자산 가격이 올랐다면 유리하겠죠.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우선주는 가치가 오르지는 않거든요. 액면가대로 그대로 갑니다. 보통주는 그렇진 않죠. 액면가가 없거나 있어도 뭐 액면가랑 상관없이 가격이 결정되는데, 의결권을 가진 우선주를 가 있으면 실제로는 이 사전 증여하는 형태가 되죠. 왜냐하면 이 법인 설립한 이후에 가격이 상승되는 거는 전부 보통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양도 차손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하죠. 양도 차손도 아마 공제를 해줄 겁니다. 이건 한국도 관련될 수 있는데, 만약 누적된 양도 차손이 있다면 배우자한테는 원래 자동 이전되면서 원가로 가는데, 원가를 그 양도 차손만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올린 만큼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냥 놔두면 그만큼 다 사라지는 거고, 최대 24% 인가요? 양도세는 반이기 때문에 과표가 24%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탁하고 위임장인데요. 신탁은 비용이 좀 듭니다. 설립할 때랑 매년 회산시 뭐 6%씩 들고, 회산시는 반 정도가 들죠. 2.5%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보통 사람이 하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 신탁은 최고 세율로 과세를 하니까 48%, 양도 차익 같은 경우 24%로 과세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고 세율로 과세되는 사람이 생전 신탁을 만드는 게 낫겠죠. 아니면 세금 그만큼 더 내게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평생 가기는 하는데 양도세는 21 년마다 과세를 합니다. 그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생존 처분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 준 이유가 이 처분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통제가 좀 안 된다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신탁을 활용해도 되고, 대여, 임대, 할부매도 아까 5년 동안 나눈 거로 얘기를 했었죠. 그걸 뭐 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세금 목적이 아니라면. 뭐 교육 적금, RESP죠. 공유, 이런 경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경우라도 위임장을 작성해 놓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만약 뭐 사고로 죽으면 뭐 유언장으로 가고요. 죽지 않고 의식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자산 관리할 사람이 없겠죠. 법적으로 할 사람이. 혹은 나는 생존 치료,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데 고통만 되고, 왜냐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죠. 계속 돈은 돈대로 들고 나는 괴롭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을 미리 위임장에 작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장례 비용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보험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텀스 포 세일이라는 데를 제가 한번 가 봤어요. 미국은 캄이고 캐나다는 카로 끝납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100 년으로 해서 제 나이로 어 정기보험을 들었을 때 한 달 요금이 370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보험사가 쭉 나오는데 뭐 20만 불까지는, 혹은 85% 까지는 기금에서 보존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중에 몇 명을 불러서 이런 걸 물어보면서 하면 좋겠죠. 다음은 회사 지분과 장래 준비입니다. 이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업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주주계약서인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주주계약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특히 만약 죽거나 은퇴하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었을 경우는 지분 매입권을 인정을 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분쟁의 소지가 없을 테니까요. 그냥 상속이 되면 여러 사람으로 나눠지면 아주 복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언제 뭐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거라면은 은퇴 같은 경우는 미리 적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갑자기 현금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보험을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눈을 끈 게 조화나 기증이었는데요. 조화는 저는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추도 기부를 설정해 놓으면 부고장에 안내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화를 안 보내고 대신 그 기부 뭐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될 겁니다만 그런 쪽에 기부를 하면 좀 더 돈을 잘 쓸 수가 있겠죠, 죽으면서까지. 매장이나 수장, 통장보다는 화장이 훨씬 더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저는 자연 친화적인 생각을 해서 '매장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화장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어요. 특히 화장 같은 경우는 우주장도 가능하죠. 물론 한 몇백 불을 내야 되긴 합니다만 뭐 화장하고 난 채 뭐 몇 그램 뭐 1 그램이나 2 그램 정도를 우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왜냐하면 수백억 년이 지나면 태양이 부풀어 오르면서 지구까지 삼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장이 되죠. 수백억 년 후에는. 어쨌든 그리고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을 하면 의과대학에서 자체 비용으로 장례를 치러 준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구나 장기 기증도 하고 있거든요. 운전면허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신도 기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의과 대학생들이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면 죽으면서도 장기뿐 아니라 더 좋겠죠. 장기 적출도 하고 기증 저기 해부 실습도 하면.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유언장을 만들게 되면 신경을 써야 되고 일단 변호사를 고용하면 돈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유언장이 없으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절세 여기서 설명한 절세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법대로 가니까. 그리고 시간도 한 6 개월 이상 걸리고요. 비용도 이 검인 비용이라고 그래서 자산에 따라 주별로 다 다릅니다. 그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러니 미리 변호사한테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 사람한테 많이 주고 싶고 이 사람한테 적게 주고 싶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유언장을 작성 안 하면. 자 그럼 유언장과 위임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돈은 내기 싫다. 하지만 유언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무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canadawills.com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주별로 다 다르고요. 미국도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한국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검토를 안 해 봐서. 그런데 저자는 변호사 의뢰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면은 법적으로 문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임종임박 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죠. 돈이 더 중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되니까요. 그 위임장을 하는 경우는 혼수 상태인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 안 하면 어 이게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도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생존 유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 불가 시 어 영 연정 생명 연장용 처치 그러니까 치료용 처치가 아니고 그걸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족들한테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본인 의사대로 결정하는 게 더 낫죠. 저는 생 생명 연장용 치료를 거부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 주택이나 계좌는 공유자한테 바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활 비용 계좌는 배우자랑 공동 명의로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계좌 그 사람 명의의 계좌나 모든 게 다 동결돼요. 돈을 못 찾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할머니가 돈 많은 할머니인데
그로서리가 없어 가지고 그 감자만 사다 먹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은행 계좌가 동결이 돼서 돈이 없대요. 그래서 그 돈도 꿔 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배우자를 사랑하신다면 생활 비용 계좌는 공동 명의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식료품 등 6 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고민 기간 중 필요한 돈은 충분히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내용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인 상태가 바뀌었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뭐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그럼 바뀌어야 되겠죠. 어 혼인 상태가 바뀌면 배우자 관련 변경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혼이나 결혼을 하면 결혼한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혼을 한 경우는 배우자 관련 내용이 그게 지워집니다. 그러느니 내가 미리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재혼 같은 경우나 결혼 같은 경우는 새 배우자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니까요. 이사 가는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별로 다르다고 그랬죠. 국가별로도 다 다릅니다, 상속법이.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고쳐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 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에 이민을 왔다. 한국에도 일부 재산이 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양쪽 유언장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정보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속에 필요한 현금용 보험으로 200,000 불까지 기금에서 보전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저는 200,000 불을 아까 계산해 봤어요. 300 불이라는 게. 이런 걸 chhia.ca나 freeinsurancequote.com 같은 데서 조사를 해도 되고 가업 상속은 cafe-canada.ca 그리고 주별 다른 거는 adjustnet.org 뭐 이런 데서 자료를 조사하면 된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는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뭐 보험 상담원이나 아니면 변호사나 뭐 그런 사람은 사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어떤가요? 일단 양도세, 상속세는 아니지만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뭐 탈세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세법에 맞게 최대한 줄이거나 이연하거나 이런 거를 배웠고요. 그리고 유언장이 왜 중요한지, 공동 계좌는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니까 배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 최소한 공동 계좌는 배우자랑 만들기를 추천드리고요. 유언장도 뭐 무료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위임장도 하시고. 다만 어 좀 이제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는 변호사를 한번 사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오늘은 제가 수강 신청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좀 어설프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상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세요. 비싸지도 않고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리한 거는 제 시각에서 본 거고 여러분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